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입니다. 한국경제TV 리뷰해볼게요. 자, 오늘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자, 굿모닝 투자의 아침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일단 기업들 실적 부진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부진과 동시에 부양책 의회 통과 불확실성이 조금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 지표까지 조금 부진하게 나오니까 장중한테 한 1%까지 밀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죠. 유입이 되면서 낙폭이 축소되나 했는데 오후장 딱 들어가니까 코로나19 백신 재고가 이제 소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접종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지수가 애매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중국이나 유럽이 지금 최근에 또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재차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불안정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경제지표 발표는 사실 매주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 눈에 제일 많이 띈 지표가 뭐였냐면은 공장 가동률이에요.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74.5%, 일단 지난달에 발표된 게 73.4인데 올랐고요. 그리고 예상치가 73.6이었는데 예상치랑 전월치를 모두 이제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줬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작년 3월달에 2월달에 공장 가동률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다가 3월달에 우리나라 포함, 미국 포함 다 급락 나왔잖아요. 3월달부터 쫙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공장 가동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폐쇄하고 셧다운 시키고 하면서 이제 공장들도 문을 닫으면서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3월달 난리나기 그 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률은 올라갔는데 소비가 따라붙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공장에서 생산은 막 해요. 생산하는데 그걸 갖다 소비해주는 사람이 그 소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생산량은 많고 공급량은 많은데 수요량이 줄면은 당연히 그 재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일단 이런저런 부분들 다 종합해 왔을 때 일단은 이 이슈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었다는 부분인데, 소비가 따라붙지 못하다라는 이거 하나 딱 발생하면서 오히려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공장이 앞으로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고 하는데 굳이 사람을 공장 인부를 써가지고 공장을 돌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겠죠. 어떤 의미냐면은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가 정말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기대 소비의 증가, 수요가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공장들이 가동률을 올리면서 생산품을 더 찍어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발표됐던 경제지표 중에 공장 가동률을 좀 제일 큰 의미를 두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 때문에 시장이 우려감을 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딱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부분이 문제는 아니에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긴 올라가되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너무 급상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이 진짜 문제되는 부분이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자체는 원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리고 경기도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갔구나, 경기도 이제 안정을 찾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이게 악재로 볼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단 너무 빠르게 급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놀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수익률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최저금리인데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이든지 연준이든지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도 원래 0.25%포인트부터 천천히 올리면 괜찮은데 한 방에 1%포인트를 올려버리면은, 아니면 2%포인트 한 방에 올려버리면은 그때 시장이 놀라는 거죠. 예전에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요, 시장과 소통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멱살잡이로 그냥 확 끌었었어요. 그때 이제 한번 큰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런 기준금리를 올라가면은 사실 저는 그것보다 안정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거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밤인가 내일 밤에 이제 미국에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차기 미국의 재무부 장관 후보에 있는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에요. 여성분이죠. 지난번에 연준 의장 할 때 그 전에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렸었던 돈들을 엄청나게 뿌려놨었는데 그걸 끌어들이면서 테이퍼링을 되게 잘했어요. 실제로 시장이랑 소통 계속하면서 우리 언제 할 거다 이렇게 막
거의 밥을 떠먹여주는 느낌으로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차기 재무장관 된다고 하길래 오 했어요. 이건 진짜 시장에 진짜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관련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너무 빨리 올라서 부담이었지 이거 자체로는 부담이 아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은 그거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딱 여기까지만 딱 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화를 보면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올라가면서 다른 환율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이제 유로화가 최근에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봉쇄 때문에 유로화가 좀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화 강세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약세가 최근엔 단기적으로 좀 없어진 건데, 아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지만 달러는 다시 약세로 들어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거니까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제유가는 중국의 허베이성 봉쇄 소식, 그리고 백신 재고 소진 우려감 때문에 매물이 나오면서 2.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MSCI 한국 ETF 3.18% 하락했고요. 그리고 MSCI 신구 ETF 1.41% 하락.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좀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체크 드렸고요. 그리고 NDF 역영환율 1개월물은 1104.19원. 이를 반영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한 4만 정도 상승 출발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아침에 체크드렸고요.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조정이니까, 현재 지금 우리 코스피는 적정 조정이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두 가지 종목이에요. 일단 일반 기업이 아니라 조금 트렌디한 ETF 하나, 그리고 기업 한 곳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이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상원 하원까지 모두 한 당이 차지하는, 민주당이 차지하는 블루 웨이브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 기업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 쪽 정부 지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한 종목 두 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첫 번째, 산업재 SPDR ETF, Industrial SPDR ETF, 티커는 XLI입니다. 자, 본 ETF는 미국의 공산업 대형주를 편입하고 있는 ETF예요. 그러니까 전기, 건설, 장비, 폐기물 관리, 기계, 산업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 ETF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 종목의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용선은 iShares,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1.01%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 분기 배당하는 방식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주가가 한번 이제 샥 이제 그 전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단계 만들고 다시 계단형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에 잘 해놓으면은 조 바이든 관련주, 조 바이든 정책 관련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만한 종목이에요. 바로 허니웰 인터내셔널. 보시면은 이제 산업재 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엔트리 베리어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섹터 내에서 그 업종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업종에서 1등과 2등의 그 갭도 순위 바뀜도 사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업재를 투자하려면은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본 기업은 주택, 건설, 그리고 방위, 그리고 우주 산업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원래 제일 많은 수익을 창출했던 항공 우주 산업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잠깐 좀 쉬고 있는데 또 다른 산업군인 마스크를 포함한 각종 의약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손실된 부분이 커버링이 됐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기업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하는 기업이고 배당 수익률은 한 2에서 3% 정도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니웰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단기 성향인 분보다는 중장기 성향이신 분들이 한번 해보실 만한 적절한 종목이다 평가되니까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해보시고 여러분 스타일에 맞다, 여러분 기준으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한번 투자해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 볼게요. 자, 오늘 밤에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 두 번째, 이번 주 화요일 날 BOA,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주랑 대형 IT주들은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될지 참 기대라기보다 좀 걱정도 되죠. 그죠? 걱정이 되는 그런 쪽인데, 일단 한번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NAHB 주택시장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12월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건축 허가,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이 있고요. 마지막 금요일 날에는 기존 주택 매매 1월 마켓 PMI 제조업 종합 서비스 리포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아시죠? 예,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거 나오는구나 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까지 목요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이제 좀 흐름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내시면서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행복한 주보 되시고요.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